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OTA를 통한 호텔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 한 번 안 했는데 완판 수준에 가까운 판매를 보였습니다. 하나투어가 강원 앨리스 관광 2주 만에 1,400명 모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더 연장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세부 퍼시픽 항공이 봄 마중 특가를 출시했습니다. 탑승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1호 인천 계양장 6월 정식 서비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짓 서울 영상을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월부터 대한항공 기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에어부산이 무착륙 국제비행 특가 선보였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3월 16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뉴스쇼죠. 3월 16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여행업의 그 집합금지 업종 지정이 뭐 국회의원, 관련 국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등 다 뭐 이른바 찬성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뭐 관련한 뭐 법조항인가 아무튼 그런 게 없다고 지금 처음에 상당히 기대가 높고 거의 90% 이상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마감을 다 하고 나서 연락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 호남 지역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 뭐 전국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행사 대표님들의 협조를 좀 구했는데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업계 현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피력을 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는 법리 해석 등의 문제로 여행업의 집합금지 업종 결정은 힘들 것 같다고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곡하게 여행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게 정성호 국회 예결위 위원장에게 전국 중소여행사 대표들의 절박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뉴스 보시면 저희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지만 텍스트 뉴스 저희 홈페이지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보시면 공지라고 하나 저희 해놨어요. 그래서 기사 형태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다운받기를 하세요. 이미지를. 그래서 다운을 내려받으셔서 뭐 인쇄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서명하셔서 연락처에 업체 지역 업체명 이름 같은 거 서명하셔서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든지 뭐 연락처를 저희가 그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글로 보내주시면 많은 그 좀 청원서 같은 게 되겠죠.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 인맥이란 인맥을 총동원했대요. 그래서 간곡히 설득도 해봤지만 뭐 여행 가지 마세요, 손님 예약 받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합금지 업종 지정이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관계되시는 분이 참으로 속 터지는 현재 상황에서 포기도 하고 싶지만 그동안 눈물 나는 노력이 애달퍼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답니다. 번거롭겠지만 서명을 좀 하셔서 우리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한번 마지막 힘을 한번 모아보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역할을 저희가 중간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호소문 접수, 그러니까 호소문 작성하셔서 보내실 전화번호 저희가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또 이럴 때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공지사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첫 뉴스 중요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주요 OTA에 제공됐던 호텔 및 숙박 가격이요. 공급자인 숙박업체 의지, 그러니까 뭐 호텔 같은 경우겠죠. 숙박업체 의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커지며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지겠죠.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5개 호텔 예약 플랫폼 사업자 5개 어디인지 말씀드릴게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인터파크입니다. 여기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 조항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른바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어요. 요 조항 영어로 하면 MFN, Most Favored Nation. 요거를 시정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최혜국 대우 조항이 뭐냐면 자사의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는 다른 OTA나 그리고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자, 이 계약서를 호텔이랑 OTA 업체 간 계약을 할 때 OTA에서 이 호텔에다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요게 이제 최혜국 대우 조항이에요. 요게 뭐냐면 자, OTA가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자, OTA가 주문을 하겠지. 자, 호텔 너희들 우리한테 호텔 가격을 공급할 때 객실 조건 요거를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은 뭐였어요? 더 싼 조건이겠지. 더 싸게 다른 OTA나 또 너네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걸어놓지 말라는, 제공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가격으로 가자 이거지. 그런 요구를 하는 조항이에요. 요거를 공정위에서 이제 시정을 하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숙박 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관련 업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점검을 했대요. 공정위가 이런 거 보면 참 끝발이 있어. 무서워. 그죠? 자, 그 결과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그리고 인터파크 등 온라인 호텔 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 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조사 대상 호텔 예약 플랫폼 사업자 중 호텔스 컴바인, 하나투어, 시트립은 이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일단은 여기서 뭐 요 세 개 업체는 약간 칭찬받은 거지. 예. 자, 이걸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넓은 범위의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MFN과 좁은 범위의 MFN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넓은 범위의 MFN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그게 넓은 범위의 MFN이에요. 자, 그리고 좁은 범위의 MFN은 뭐냐면 다른 OTA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그러니까 다른 OTA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를 강요하진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호텔 자체 너희들과 우리에게 객실을 공급해주는 호텔 너희들 자체 너네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는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되면 요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OTA에서 숙박 상품만 검색만 하고 예약은 호텔 사이트 가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 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는 하지 마 이제부터. 대신 좁은 범위의 MFN은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또 설명을 못 드리니까 동영상을 돌려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텍스트 뉴스를 보시면 돼요. 예. 이번 지정 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각각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이고, 자, 다른 데서는 전해드리지 않는, 물론 저희가 이 공정위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만 저희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만 전해드리는 해외 사례 한번 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외 사례. 해외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뭐 앞서 나가는 그래도 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잖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관광 선진국랑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좀 뒤처져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금지하는 국가가 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는 초기에는 좁은 범위의 MFN을 인정했지만요. 개별 입법을 통해서 좁은 범위의 MFN마저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런 관련한 것들은 다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고 있어요. 초기 프랑스, 이탈리아 경쟁 당국은 좁은 범위의 MFN은 유지하겠다는 것을 부킹닷컴이랑 익스피디아의 확약을 같이 약속을 해서 수용을 했대요. 이미 2015년에. 그렇지만 프랑스는 2015년, 이탈리아는 2017년에 별도 입법을 통해서 경쟁 당국의 결정과 달리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금지시켰대. 프랑스와 이탈리아는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범위 어떤 형태든지 호텔 OTA들은 호텔로부터 가격을 받을 때 모든 호텔 너희가 싸게 우리 OTA 업체별로 차별을 두고 가격을 제공해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요했던 거를 OTA가 호텔에 강요했던 거를 다 못하게 했다. 이런 거예요. 예.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는요. 입법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FN 조항을 또 금지했대요.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도. 자, 그리고 좁은 범위의 MFN 조항만 허용한 국가는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EU, 뭐 스위스 뭐 이런데 그다음에 저 남미로 가서 브라질, 뭐 뉴질랜드, 홍콩 등은 경쟁 당국이 좁은 범위의 MFN 조항은 수용했대요. 예. 자, 독일은요. 초기에는 모든 MFN을 금지했지만 최근 호텔의 무임승차 방지, 아까 무임승차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유인 보호를 위해 좁은 범위의 MFN을 허용하려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요. OTA, 여기서 OTA는 이제 부킹닷컴인 경우 같은데 OTA의 투자 인센티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좁은 범위의 MFN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대요. 법원에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자, 이미 다른 이런 관광 선진국 이런 걸 다 겪었던 거죠. 현재 연방카르텔청의 상고로 인해서 상고심이 계류 중이긴 한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소비자들은 OTA 한 9개 정도 업체와 호텔 체인 12개 정도 등을 상대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OTA와 호텔 체인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연방 지방 법원은요. OTA와 호텔 체인 간 맺은 계약이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 공모라는 게 뭐야? 같이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골방에 모여서 뭔가 뭐 그런 공모라는 게 있어 무슨 행사 공모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공모는 같이 모의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호텔과 OTA 니들끼리만 짜고 공모한 이런 계약을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대요. 참 대단하죠. 이미 관광 선진국들은 이런 절차를 다 겪은 거야. 이 기각은 이미 2014년에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 잘 없지. 이제서야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좀 어떤 그 시장 자율 경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공정거래 이제서야 이제 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아직 좀 멀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혹시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뭐 관광 관련한
한국과를 전공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있으면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누가 얘기해 줍니까? 저희밖에 얘기를 안 해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이번에 그 공정위의 이런 그 명령 또 시정 명령을 통해서 인바운드 우리 여행사들이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요거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따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기존의 인바운드 여행사 통해서 예약했던 해외 업체나 고객들이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객실가를 주면 그걸 먼저 확인하고 또 나름대로 OTA를 둘러봐요. OTA를 둘러보고 둘러봤는데 여행사에서 제시해준 가격보다 OTA가 싸. 그럼 그거 갖고 협상을 하거나 컴플레인 이른바 컴플레인 비슷한 이런 것들 여행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호텔에서 각 OTA마다 다른 가격으로 공급을 해줬을 경우 기존의 인바운드 여행사가 겪었던 이런 고충이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감 좀 줄어들까?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까 예상하기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요거는 한번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 입장에서는 요것도 한번 주판화를 한번 튕겨본다고 그러죠. 한번 재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바운드 여행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투어가요. 웰리스 여행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강원도와 공동 개발해서 이게 홍보를 안 했어요. 끼케야 이제 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만 띄워놨겠지. 근데 이게 요즘같이 하나투어 머리가 아픈 때 이거 홍보를 따로 할 여력이 없었겠지. 2주 만에 1,400명 모집했대요. 그래서 기대 이상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이제 요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를 이렇게 별로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주 만에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거는 이 지금 잠재돼 있는 국민들의 여행 잠재 심리가 어떤가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뉴스로 뽑은 겁니다. 하나투어가 이제 문체부 그다음에 강원도 웰리스 클러스터로 선정해서 평창동의 정선 지역 웰리스 호텔 패키지 상품과 웰리스 안전여행 상품을 지난 2월 중순에 선보였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모객 목표치였던 1,000명 달성했고 1,000명 2주 만에 1,400명 넘어섰대요. 그래서 일부 상품은 조기 예약 마감됐대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호응이 좋냐? 일단 가격 경쟁력도 있고 뭐 또 그 방역 문제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 뉴스를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투어의 상품이 이런 게 나왔다는 두 번째고 지금 여행 심리가 이 정도로 잠재돼 있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요 뉴스는 봐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소식.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도 아시아나항공 이쪽 스타 얼라이언스 이쪽 그 마일리지가 상당하거든.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항공편 운항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말에 소멸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 아시아나항공은 다양한 마일리지 사용 기회 제공 및 프로모션으로 아시아나 클럽 회원들의 편의성 높이고 있다고 자랑을 하셨네요. 아시아나는 국내선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경우 일부를 다시 되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우수 회원 자격 유지 기간도 일시적으로 1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우수 회원, 그러니까 골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이런 거 탑승을 통한 자격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우수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12개월 추가 연장해 36개월로 확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우수 회원은 무슨 뭐 다이아몬드 무슨 그 우리가 뭐죠? 그 다단계 같은 것도 보면 뭐 이렇게 꼭 그런 식의 명칭밖에 없어? 뭐 좀 이렇게 좀 창의적인 명칭 없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가 스마트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달에 인천 계양장이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래서 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 컨텐츠들을 담고 있을지가 굉장히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저만 높은 건 아닐 겁니다. 예. 자, 인천 여행 플랫폼 인천 이지가 필수다. 예, 이렇게 여행, 그러니까 인천 관광 도시를 여행할 때는 인천 여행의 플랫폼인 이른바 인천 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필수랍니다. 그래서 막바지 개발이래요. 한창이래요. 요 플랫폼. 예, 그래서 스마트 관광의 5대 요소인 뭐 편의성, 뭐 이런 것들, 모빌리티 이런 게 접목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이제 여기를 방문했을 때 어떤 어플 하나 정도만 깔아놓으면 뭐 여행 코스, 예를 들어서 맛집, 카페,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천의 계양장 내에서 혼잡도도 확인해서 붐비지 않는 곳을 선택해서 옮기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하나로요, 뭐 간편한 예약 결제 가능하고 맛집에 줄을 서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리고 외국 관광객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결제를 하면 부가세를 즉석에서 환승해주는 모바일 사후 면세 서비스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뭐 계양장 일대에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준비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6월에 한번 요게 그 계양장이 오픈하면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인천 계양장을 포함해서 대구 전남 및 현재 공모에 들어간 한 곳까지 총 4곳의 스마트 관광 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뭐 지자체들의 관심도 뜨겁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안녕.